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자유한국당만 쏙 뺀 채 선거법 제도를 공수처 등과 연계해서 통과시키는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추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당을 뺀 나머지 사당이, 여야 사당이 패스트트랙에 이 법안을 태워버렸습니다. 이제 절차는 진행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오늘 또 큰 뉴스 하나가 터졌습니다. 결국 이현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이제 더 이상 이따위 정당에는 내가 있을 필요가 없다. 바른미래당을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결국은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자, 이현주 의원 오늘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소위 패스트트랙을 추인하느냐 마느냐인데요. 자, 의원들 중 비례대표 중에서 바른미래당에 참여하지 않는 3명을 제외하고 이현주 의원도 제외됐습니다. 왜? 최근에 이현주 의원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원권 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현주 의원은 표결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현주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표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가운데 패스트트랙 안건은 12대 11로 가결되었습니다. 물론 당론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이미 이날 바른미래당 의원총회는 3분의 2를 당론으로 보느냐 과반을 보느냐를 놓고 또 아웅다웅 싸우다가 이것까지도 토론에 붙여서 투표를 통해서 과반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2대 11로 패스트트랙을 추인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현주 의원이 징계를 받지 않고 표결에 참가했다면 이 패스트트랙 안은 부결되는 것입니다. 12대 12 동수가 되기 때문에 부결되는 것입니다. 자, 손학규 대표가 왜 이현주 의원을 당원권 정지 1년 의원 자격을 박탈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현주 의원과 다른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은 손학규의 꼼수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현주 한 표만 있었으면 부결됐다, 음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현주는 오늘 바른미래당 탈당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바른미래당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현주 의원의 육성을 제가 글로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현주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 처리가 지도부의 수적 횡포 속에 가결되었다.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역사적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다. 당원권 정지라는 지도부의 꼼수로 12대 11이라는 표결 결과가 나왔다. 이를 수용할 수 없다. 어떤 경우라도 좌파 독재의 문을 열어주는 패스트트랙을 결사 저지할 것을 거듭 다짐한다. 애초에 공수처 법안과 비례 확대 선거법을 패스트트랙 안으로 합의한 것 자체부터가 어불성설이다. 공수처 법안은 세계 유례가 없는 법으로서 반대파 숙청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공수처법에 대한 비판을 좀 이어갔는데요.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다수당, 한국당이 배제된 채 2중대, 3중대들과 함께 작당하여 선거법을 처리한다는 것이 의회 폭거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적극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한데 이를 강력히 견제할 야당을 2중대, 3중대로 4분 5열로 만들어 대통령의 전횡과 집권당의 폭주만을 가속시킬 것이다. 자, 이현주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기 필마로 남아 신보수의 길을 개척하고자 한다. 단기 필마로 남아 신보수의 길을 개척하고자 한다. 무소속으로 남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당분간. 그리고 신보수의 길을 개척하겠다. 그러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뜻있는 국민들이 보수 정치 세력에게 요구하는 바는 분명하다. 첫째, 보수가 힘을 합쳐 문재인의 광기 어린 좌파 폭주를 저지하라는 것. 둘째는 과거 보수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보수가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 자, 이런 언급을 볼 때 이현주는 아마도 한국당과 보수 시민사회단체 간 통합 추진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현주 의원은 보수 세력들과 함께 지금 결사체 같은 것도 만들었고 그런 활동을 대단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현주 의원은 한국당이 부르면 총선 전에 함께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현주는 한국당에 몸담을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그리고 조국 수석을 향해서 부산으로 나와라, 영도에서 붙자 뭐 이런 말도 했는데요. 어쨌든 지역구까지 지금 거론하는 것은 지금 분위기에는 대단히 맞지 않는 건 같습니다만 영도구 출마설이 어쨌든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현주가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바른미래당의 미래입니다. 오늘 분위기를 보면 바른미래당은 붕괴 직전으로 보입니다. 12대 11로 표가 나뉘었다는 것은 확실한 주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독일에 있는 안철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손학규 대표에 반대할 뜻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했습니다. 이태규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지금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를 밀어내고 원래 오너였던 유승민과 안철수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손학규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서 조만간 당이 부서질 확률이 높습니다. 박지원 의원 같은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이 바른미래당의 호남 지역구 의원들을 빼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역구에 따라서, 출신에 따라서 바른미래당은 붕괴되고 각자 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각자의 파워가 너무 세서 다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그냥 쪼개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 김관영 원내대표가 상당히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억지로 밀어붙였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의총이 끝나고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한 자괴감을 느끼며 당의 진로에 대해 동지들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 이현주는 나왔습니다. 유승민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유승민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유승민을 한국당이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대구에서 출마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 않게 봅니다. 상당히 인심을 잃었다는 평들이 많습니다. 수도권 험지로 출마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쨌든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유승민 의원의 거치는 한국당에서 유승민 의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현주 의원이 한국당으로 갈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자, 지금 이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현주가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민주당은 환호를 부를지도 모릅니다. 패스트 트랙 안이 통과되겠다. 통과되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야 사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의원총회에서 추인했지만 이 안이 통과돼서 선거법이 바뀌게 되면요,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또는 민주당조차도 자기의 지역구가 없어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나옵니다. 반란표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지금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어렵지 않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도 한국당은 물리적으로 상당히 반발할 겁니다. 그리고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법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의 여상규 의원입니다. 법사위 통과도 만만치 않습니다. 설령 이 두 위원회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단계 국회 본회의에 반란표가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또 패스트 트랙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한국당은 긴급 의총을 가지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 트랙 시도는 좌파 정변이자 반란이다. 총력 저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정의당은 1순 샴페인을 터뜨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당신들에게는 독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심지어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훈을 조선반도에 실현해서 소위 고려연방제를 하겠다는 게 목표라고까지 말합니다. 좌파 정변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현주 의원의 탈당을 진성호는 환영합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